이 이야기는 한 대학생인 민수에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주말마다 집이 있는 지방의 작은 마을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늦은 금요일 밤 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고 버스가 끊긴 시간이라 집까지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집까지의 길은 멀지 않았지만 밤이 깊어지면 외딴 시골길의 어두운 문도시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적막했습니다. 특히 마을 입구에서부터 약 500m 정도 이어지는 작은 숲길은 민수에게 항상 꺼림칙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휴대폰 플래시로 앞길을 비추면서 조심스레 숲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 소리라고 무시하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풀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이번에는 확실히 누군가가 뒤에서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쉽게 내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빨리 떼어 숲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 소리도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는 가장 두려운 상상이 지나갔습니다. 혼자 걷는 어둠 속의 길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민수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이 길이 언제 이렇게 길었던가? 밤이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 그러나 추적자는 결코 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제는 발소리가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필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누구냐? 왜 이래?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낯선 웃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질 뿐이었습니다. 막다른 숲길 끝에 있을 민수의 집에 가까워졌을 때 드디어 민수는 옆길로 빠지는 어두운 샛길을 발견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온몸을 내던진 채 민수는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려나갔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처음 보는 낯선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정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흐릿하게 남아 인적이 드물 것 같은 오래된 무덤 몇 기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정자에 걸터앉아 숨을 돌리면서 자신을 쫓던 발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정자 옆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아주 희미하게 보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긴 왜 온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군요. 이곳은 쉽게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그때 민수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가족들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고 자신은 집 근처 풀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민수는 다시는 밤늦게 숲길을 지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을 꿈이나 환상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여전히 그 밤의 공포스러운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의 귓가에는 다시 그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건 이후로 매년 그 시간이 되면 집에 가지 않고 기차역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그날의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음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나는 도시의 복잡함을 피해 좀 더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원해 그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 마을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나자 마을 사람들과도 점차 친해졌고 마을의 역사나 전설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들로부터 이곳에 오래된 전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는 오랜 기간 동안 이 마을에서 내려오던 숲의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북쪽에는 짙고 울창한 숲이 있었는데 그 숲은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아
어두컴컴했고 길을 잘 아는 사람도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노인들은 그 숲에는 매우 위험한 존재가 살고 있으며 그 존재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 간다고 경고했다. 전설에 따르면 몇십 년 전 이 마을에서 한 젊은 여성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녀는 숲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를 찾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그러던 도중 숲 깊숙한 곳에서 그녀의 신발은 짝과 찢겨진 옷자락이 발견됐지만 그녀의 행방은 끝내 오리무중이었다. 이 일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발길을 끊었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이 많았고 그 숲이 어떤지 직접 보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는 생각에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숲을 탐험해 보기로 했다. 이른 아침 배낭을 챙겨 숲으로 향했다. 숲은 정말로 이야기로 듣던 것처럼 어둡고 고요했으며 나무들 사이로는 신비한 안개가 피어올라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숲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이 주는 경이로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바람 소리가 기묘하게 바뀌고 낯익은 동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듯한 희미한 속삭임이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속삭임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점차 소리는 더 명확해졌고 나도 모르게 그 소리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정신이 들었을 때 나는 이미 숲 깊숙한 곳에 와 있었다. 뒤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숲은 그 자체가 미로처럼 휘감겨 있었고 나의 발걸음을 점점 더 숲속으로 이끌고 있었다.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다 보니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고대 석상이 나타났다. 그 순간 날카로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고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석상 뒤에서 무언가 검은 형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너무도 빨리 움직여 내 눈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두려움에 빠진 나는 필사적으로 숲을 벗어나려고 애썼다. 뿌리와 나뭇가지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나서야 드디어 어느 정도 익숙한 길이 나타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다시 들려왔다. 여긴 오면 안 돼. 라는 소리였다. 공포에 질려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리다 보니 숲의 입구가 보였다. 겨우 숲을 빠져나온 나는 지쳤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는 그 숲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날 이후 그 숲은 마을 사람들마저도 꺼리는 미지의 세계로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전설이 단순히 전설이 아님을 어떤 존재가 그 숲을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의 경험은 두고두고 나의 기억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깊은 산속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고 나이먹을 하며 생계를 꾸렸고 대부분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밤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전설에 따르면 밤의 여인은 달이 없는 어두운 밤에만 나타난다고 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얼굴은 항상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산속 깊은 곳에서 방황하며 홀로 길을 걷거나 마을로 내려오는 이들을 유혹해 그를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믿었다. 전설은 수년간 숨죽인 채로 전해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옛 이야기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농사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젊은 농부가 사라진 일이 그것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실종을 단순한 실수나 사고로 여기려 했지만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를 찾던 수색대가 산속에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농부의 신발이 한 쌍은 벗겨진 채로 나무 위에 걸려 있었고 그 주위에는 알지 못할 발자국과 너무나도 많은 양의 검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하늘로 데려간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렸고 몇몇 용감한 사내들이 해가 뜨기 전에 산속으로 다시 수색에 나서기로 했다. 그들은 등불을 켜고 칼과 나무 막대기를 준비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딛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감은 커졌고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조차 그들의 심장을 놀라게 했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가던 중 그들은 갑자기 먼 곳에서 희미한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곡조를 노래하는 듯한 소리였다.
호기심과 불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여인이 그림자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그녀의 긴 검은 머리카락은 마치 생명을 가진 듯 바람에 나부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나 그녀의 손길 하나하나가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악에 맞춰져 있었다. 용감한 사내들 중 한 명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여인은 그들을 알아차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여인의 얼굴은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다. 무표정한 얼굴은 새하얗게 빛났으며 그녀의 눈은 이 세상의 것을 볼 수 없다는 듯 비어 있었다. 사내들은 그제서야 전설이 사실임을 깨닫고 급히 발길을 돌려 마을로 도망쳤다. 마치 그들의 등 뒤로 무언가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에 그들은 도망치듯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이 본 것은 단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 마을로 돌아온 뒤로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고 종종 밤이 되면 여인의 노랫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마을 어귀에 성스러운 물건을 걸어두어 그 무서운 존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은 점차 쇠락했고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거의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을 때 마을 어귀에 걸린 성스러운 물건들도 결국 낡고 부서져 사라졌다. 그러나 여전히 복원되지 않은 그 산속 어디선가 밤이 되면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뒷날 이 마을의 이야기는 전해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해졌고 가끔 호기심 많은 여행자들이 그 산을 찾아가곤 한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산속 깊은 곳까지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마치 그 전설 속에 밤의 여인이 여전히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